우리가 먹는 밀과 옥수수는 어디서 오는지 아시나요? 또 소나 돼지 등 가축이 먹는 사료는 어디서 올까요? 우리나라는 쌀을 제외한 여러 곡물들을 거의 수입에 의존합니다. 세계에서 7번째로 곡물 수입량이 많은 나라로 기록될 정도 때문에 국제 정세에 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올해 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 전쟁이 발발하며 문제가 생겼습니다. 컨테이너를 돌려보내야 되는데 돌려보내자니 거기서 받을 수도 없고 아니면 여기서 다 폐기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한 2만 불 정도 되는 건데 그게 그냥 공중분해되는 거죠. 전쟁으로 인해 수입 식물료를 들여올 때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식물 검역증을 첨부하기가 어려워진 건데요. 그래서 나선 오늘의 주인공. 국내 안전한 먹거리 공급을 위해서 전쟁의 파장을 최소화하는 데 힘을 모았습니다. 검역증 관련 규제 개선에 발빠르게 나선 모습. 지금 함께 확인하시죠.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의 물류 관문 인천항. 오늘 수문 일꾼의 하루는 이곳에서 시작되는데요. 무슨 업무를 보러 왔나요? 우리 현장 검역관들이 우리 규정에 맞게 제대로 하고 있는지를 점검차 왔습니다. 이 옥수수의 경우는 루마니아에서 대략 한 달 정도 걸려서 수입된 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날은 특별 출장으로 검역 실사를 나온 건데요. 아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고생이 많아요. 아유, 먼 길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유, 별말씀을요. 외국에서 온 선박을 제대로 점검하기 위해선 헬멧과 구명조끼, 장갑, 마스크 등으로 중무장을 해야 합니다. 원래 우리나라로 들어오려는 모든 배는 이들의 검역을 받아야 하는데요. 검역이 끝나기 전에는 관련 법령에 의해 배 안에 누구도 어떤 물건도 나갈 수가 없죠. 검역관은 한국에 입항하는 모든 선박이 가장 먼저 만나는 내국인입니다. 이거는 선상 검역에 필요한 준비물들을 담은 선상 검역용 가방인데요. 여기에는 기본적으로 지금 방진복하고 그다음에 선상 검역에 필요한 장화 그리고 이러한 장갑도 들어있고요. 저희가 이런 안전고글도 이렇게 착용을 하고 있습니다. 준비물을 꼼꼼히 챙기고 드디어 탑승! 2인 1조로 일하는 임현주, 이승철 검역관 듀오와 손주용 사무관까지 대한민국 검역의 파수꾼들이 총출동했습니다. 아, 네. 가장 먼저 서류 작업이 우선인데요. 당일 검역을 맡은 검역관 이름을 기록하고요. 이어 선장에게 선박 보건 상태 신고서와 승무원 명부, 항해 일지, 수입된 옥수수 관련 서류 등을 요청해 살핍니다. 아, 홀드가 5개네요. 네. 그러면 5만 톤 이상이니까 검사 수량은 300kg 맞죠? 네, 맞습니다. 네, 이거는 스토리지 플랜이라고 해서 옥수수가 얼마큼 실려 있는지를 확인하는 서류입니다. 그래서 이 옥수수가 실려 있는 양에 따라서 옥수수의 그 깊이가 달라지거든요. 깊이를 확인하고 우리가 검역을 하고 또 이거는 이제 루마니아에서 온 식물 검역증입니다. 식물 검역증을 보면 여기 중요한 부분은 여기 소독 처리, 퓨미게이션이 됐는지 여부입니다. 이러한 소독 처리가 되어 있으면 항시 홀드를 개방해서 몇 시간 개방해서 풀이를 시켜야 됩니다. 가스를 풀이를 시킨 후에 검역관이 안전하게 들어가서 검역을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우리가 여행을 나갈 때 여권과도 비슷한 겁니다. 이러한 식물 검역증이 이 배에 실려 있는 옥수수에 대한 어떠한 확인 증명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홀드, 우리말로는 화창 또는 선창이라 부르는데요. 이곳에 곡물이나 화물 등의 수출입품을 실어 나르게 됩니다. 운항 중에는 완전히 밀폐돼 이동하게 되는데요. 때문에 혹시 모를 안전상의 우려와 병해충 유출을 막기 위해 방진복 착용은 필수죠. 이 화물이 그 소독이 한번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인체에 유해한 소독 물질이 좀 몸에 묻을 우려가 있어서 입는 거기도 하지만 그 두 번째로는 이제 저희가 이 검역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검역도 이제 좀 이동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혹시나 저희에 의해서 병해충이 비산이
되거나 밖으로 유출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방진복을 항상 입고 검역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드디어 루마니아에서 물 건너온 옥수수를 만날 시간. 마치 거대한 모래성처럼 쌓인 옥수수 한가운데로 나아가 선상 검역을 시작합니다. 과거에는 100% 다 외항에서 선상 검역을 했었는데 2016년도부터 우리 검역관의 안전과 그다음에 인력 효율화를 위해서 내항에 접안해서 현재 선상 검역을 하고 있습니다. 검역 결과에 따라 합격돼 통관될 수도 있고 소독을 하고 확인을 받아야 통관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폐기 또는 반송 처리되기도 하는데요. 홀드 하나당 걸리는 대략 30여 분이 누군가에겐 마음 졸이는 시간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어떻게 이번 홀수는 어때 문제가 없나요? 네, 1번 홀드의 경우 지금 수출국에서 소독 처리를 한번 해왔기 때문에 병해충 발견 사항은 없었습니다. 그렇군요. 다행히 첫 번째 홀드는 통과. 이어 다음 홀드로 향합니다. 수많은 선박을 다 확인하기 위해선 부지런함이 기본이죠. 해충의 특성상 벽을 타고 기어오르는 습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선장 병력도 저희가 꼼꼼하게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채로 걸러 흰 시트 위에 해충이 검출되는지 확인합니다. 혹여 작은 해충 하나 놓칠세라 꼼꼼하게 들여다보는데요. 이렇게 1차는 선상에서 바로, 2차는 화물 20%를 하역한 시점에서 다시 한번 한다네요. 가져온 건 어떤 건가요? 네, 제가 지금 들고 온 것은 실험실 정밀 검역용 시료를 채취해왔습니다. 사료용 옥수수의 경우 기본적으로 LMO에 대한 실험실 정밀 검역 대상 물품이기 때문에 2kg 시료를 채취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준에 따라 채취한 옥수수 시료는 이제 검역본부의 정밀 검사실로 보내질 예정인데요. 한마디로 빈틈없는 검역입니다. 우크라이나산 옥수수가 들어왔을 경우는 시료를 어떻게 채취하고 계시죠? 우크라이나산 옥수수의 경우에는 우크라이나에서 온 곡물은 검역 처리 과정이 다른가요? 러시아군의 공격으로 우크라이나 군사기지 83곳이 파괴됐습니다. 침공 첫날부터 동시다발 공격이 시작됐습니다.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 동부, 북부와 남부 등에서 공격에 나섰고 지금까지 137명의 우크라이나인이 사망하고 316명이 부상을 입었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유엔 세계 식량계획의 데이비드 비즐리 사무총장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앞으로 몇 달 동안 참사 이상의 참사를 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번 전쟁으로 세계 밀 공급의 30%, 해바라기 씨유 공급의 80% 가까이 차지하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곡물 수출이 어려워졌습니다. 또 수확량마저 줄어들 위기에 처해 식량 보급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건데요. 이미 지금도 전 세계 곡물 가격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데요. 세계 7위의 식량 수입국에 곡물 자급률 21.4%에 불과한 우리나라도 식량 위기가 더 이상 남의 얘기가 아닌 것 같습니다. 결국 전쟁은 우리나라 곡물 수입과 검역에 큰 걸림돌이 됐습니다. 이 나쁜 소식은 올해 초 우크라이나에 사료용 기장을 주문하고 기다리던 최봉훈 대표에게도 전달됐는데요. 수입 통관을 하기 위해서는 현지에서 받은 식물검역증 원본이 있어야 돼요. 근데 사본은 미리 받아놨는데 오는 도중에 전쟁이 났거든요. 그래서 원본을 보내려는 찰나에 우체국마저 공격을 당해가지고 원본이 못 들어오는 상황이었어요.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 관세청에서는 무조건 원본 서류를 가지고 오라고 하는 상황이었고 원본 서류 없으면은 통관 안 된다. 어떻게 보면은 이제 천재지변하고 그다음에 그 전쟁과 같은 그런 어떻게 손쓸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요거는 상식선으로 좀 들어주지 않을까 해서 신문고에다가 이런 내용으로 민원을 넣었죠. 그는 답답한 마음에 국민신문고에 호소하기도 했는데 식물 검역증 꼭 있어야 되나요? 전 세계적으로 국제 식물 보호 협약에 따라서 그 상호주의 원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 나라에서 규제 병해충이 없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고요. 그 식물 위생 조건에 그 부합되게 검역을 하고 그 상대국에 그 식물을 보냈다는 증명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서류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부 입장은 이랬습니다. 결국 식량 안전과 이어지기 때문에 무작정 양보할 수만은 없다는 거죠. 요거 같은 경우 이제 백기장, 붉긋붉긋한 건 적기장, 요 까만 것들은 흑기장. 그래서 전체적으로 비율로 보면은 제일 많이 들어가는 원자재예요. 하지만 곡물의 수입 의존도가 높은 만큼 통관이 막히면 타격이 상당한데요. 다른 나라의 대체품을 찾기에도 쉽지 않았습니다. 미국에서 받은 거죠. 백기장 같은 경우. 근데 가격이 너무 비싸고, 컨테이너당 실는 수가 얘네들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운송비에서 좀 마이너스가 많이 되죠. 특히 이제 적기장 같은 경우, 이거 같은 경우 지금 못 들어와가지고 구하다 한 군데에서 찾았는데 받아보니까 그 안에 뭐 돌도 들어있고 이물질이 너무 많이 들어있어가지고 다른 데다 다 보내버렸어요. 못 팔고. 수출국에서 발급하는 식물 검역 증명서, 이 서류 하나에 그야말로 발목이 잡힌 건데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못 들어올 때 당시에 저희가 받았던 그 검역증 사본입니다, 이게. 단가가 올라가면 아무래도 판매 가격도 같이 오를 수밖에 없거든요. 제품 원가 자체가 올라버리니까 오를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이제 소비자분들은 최종적으로 사실 때 옛날보다 가격이 많이 올랐구나라고 생각하실 수밖에 없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움직인 농림축산식품부. 우크라이나산 수입 식물류에 대한 규제 개선에 두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식물 검역 증명서의 첨부를 면제할 수 있도록 조치한 겁니다. 우크라이나 내 분쟁 종료 시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할 계획인데요. 대신 안전성 확보를 위한 방안도 잊지 않았죠. 우크라이나산 사료용 옥수수가 검역증이 없다고 하니까 검역을 2배로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2배로 진행하겠습니다. 검역증 사본이 없는 등 우크라이나에서 검역을 받지 않은 화물에 대해서는 현장 검역 수량을 2배로 확대 실시키로 했습니다. 이로써 국내 곡물 수급 안정화에 도움이 됐죠. 우리가 있는 한 에그플레이션은 없다. 해당 조치는 특히 국내 사료업계에 큰 호응을 이끌어냈습니다. 한 해 생산하는 배합사료의 원료 중 95%가 수입 곡물이기 때문인데요. 우리 검역본부가 선제적으로 그러한 조치를 취해 주시지 않았다면은 그 우크라이나 선적 당시에 우리 회원사들이 수입을 포기할 수도 있었던 상황임을 감안을 한다면은 검역본부의 그 조치로 큰 도움을 받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많은 이들이 보다 믿을 수 있게 더욱 안전하게 촘촘한 검역망을 자랑하는 이들을 만나러 다시 인천을 찾았습니다. 오전에 인천항에서 채취한 시료를 들고 온 모습인데 무슨 검사가 남아있나요? 사료용 옥수수의 경우에는 LMO 실험실 정밀검역 대상 품목이기 때문에 시험 분석가의 실험실 정밀검역을 의뢰하러 왔습니다. 검역본부의 정밀검사실. 육안으로 제대로 볼 수 없었던 것까지 자세하게 체크하기 위해서인데요. 국제교류 확대와 기후변화 등으로 검역의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있는 만큼 외래 병해충의 유입을 최소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는 거죠. 막대한 금전적 피해와 더불어 안전까지 위협할 수 있는 외래 병해충. 관리하는 개체 수가 상당하다면서요? 관리 병해충으로 2,000여 종을 지정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옥수수에서는 이제 바구미 종류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서 이러한 해충들이 국내에 유입돼서 농업 환경을 이제 파괴시키는 것을 막기 위해서 저희는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만에 하나 한 번 유입된 외래 병해충은 박멸이 거의 불가능해 처음부터 치밀한 검역이 제일 중요한데요. 다들 아시다시피 소나무 재선충 관련된 피해가 소나무에 얼마나 피해를 주고 있습니까? 그것도 외국에서 들어온 소나무 재선충에 의해서 이렇게 피해를 받고 있는 상황이고 2017년도에 붉은비가 부산 간만항에서 처음 발견됐습니다. 이러한 붉은 물개미는
그 인체에도 피해를 줄 수 있는 좀 중요한 해충, 우리가 국경에서 막아야 할 중요한 해충이거든요. 외래 병해충은 예방만이 해결책인 만큼 여러 검역 방법이 동원되는데요. 비밀번호까지 누르고 들어갑니다. 원래 실험실은 외부인 출입 금지랍니다. 실험실 오염과 검사 결과 조작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라는데 옥수수를 연신 가루내 부수고 검시약을 넣고 아니 대체 어떤 검사 중인가요? 미승인 LMO가 국내에 유입이 됐을 때는 위험성이 되게 높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실험실에서 미승인 LMO에 대한 검사를 철저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옥수수의 경우에는 LMO, 즉 유전자 변형 여부까지 확인합니다. 아직은 LMO 작물의 개발 역사가 짧고 생태계 교란 등의 우려가 있어 이를 점검하는 건데요. LMO 작물의 확산 방지와 농가 피해를 막기 위해서죠. 현재 이 모니터에 보시면 현재 레인에서 전혀 유전자 증폭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 있어서 현재 샘플은 미검출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곡물 하나가 국내에 들어오기까지 정말 거쳐야 할 단계가 참 많네요. 근데 아직도 살필 게 더 남았는지 촬영 중인 것도 잊은 채 일에 매진한 모습인데 임현주 검역관 모니터 보랴 서류 보랴 참 바빠 보입니다. 뭐 하는 중이세요? 이 서류에서 저희가 지금 중점적으로 확인을 해야 할 사항은 그다음에 수출자와 신청한 수출자가 맞는지, 수입자, 그리고 그다음에 루마니아 국기, 루마니아 검역 당국, 그리고 어떠한 화물이 지금 얼만큼 검역을 받았는지를 나타내 주는 것을 확인을 해야 됩니다. 배가 출항하기 전에 검역을 받은 검역 일자가 제대로 기입이 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실험실 검역은 품목에 따라 최대 일주일가량 소요되는데 이 과정을 거쳐야 최종 승인이 납니다. 합격 통보를 날리게 되면은 EDI가 세관이 통보가 되고요. 세관에서는 또 수입자에게 통보가 돼서 수입된 물량이 정상적으로 통관이 진행이 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번 사태와 같이 검역증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가 재발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식물방역법 개정까지 진행하고 있는데요. 내년 7월이면 시행규칙 개정 및 시행이 이뤄질 예정입니다. 곡물 사료업계의 불안을 잠재우고 더 나아가 폐기 시 발생하는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까지 거둘 수 있죠. 급변하는 검역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식물방역 법령 일부 개정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이 법령은 우크라이나 사태처럼 검역 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하여 능동적이고 효율적으로 개선하는 법령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의 활약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최근 또 하나의 규제 개선을 이끌어냈다네요. 바로 국내 외식업체를 위한 지원이었는데요. 3년째 이어지고 있는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직면한 이들을 위해서였죠. 외식 트렌드 변화와 경기 침체, 원부자재 및 인건비 인상 등의 악재가 겹치면서 경영난이 심화됐기 때문인데요. 2020년 전체 프랜차이즈 매출액은 74조 2,600억 원으로 전년보다 0.5% 3,600억 원 감소했습니다. 해당 매출액이 감소한 건 지난 2013년 이후 처음. 전국에 직영과 가맹점 240여 곳을 두고 있는 분식 창업 프랜차이즈 Y사 역시 같은 고민이었습니다. 영업이 잘 됐던 매장인데 코로나라는 게 정말 완전 직격탄이었어요. 저희 같은 경우는 테이블 수가 많지가 않아요. 많지 않은데 한 칸 떼기 하면 다 쓸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들어오는 손님들도 제한이 있었고 많은 손님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영업을 하는 시간 내에도 손실은 있었죠. 계속 이렇게 장사를 해야 되나 할 정도로 많이 심각했었죠. 이들을 위해 나선 사람은 농림축산식품부 외식산업진흥과의 박태준 사무관. 우리나라 농축산물과 긴밀히 연결돼 있는 외식산업을 도와 지속가능한 순환경제를 지원하기 위해서였죠. 농산물이든 축산물이든 현장에서 생산만 되고 소비가 안 되면 산업의 어떤 성장하는 데 큰 한계가 있습니다. 농산물을 생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소비를 해야만 이제 이
어떤 생산도 확대될 거 아닙니까? 농업과의 불가분의 관계에 있습니다. 외식업계의 국산 농산물 구매 등을 돕기 위해 한 해 200~300억 원의 예산을 지원했는데요. 이 운영자금의 대출 상한액과 최소 대출 한도 조건을 완화했습니다. 또 참여 자격 역시 느슨하게 풀었는데요. 외식업체도 실제 필요한 자금이 자기가 이제 본인이 이제 7억 원이든 10억 원이든 이제 많이 필요한데 실제 저희 같은 경우는 5억 원으로 한도를 둬갖고 5억 원 한도 내에서만 대출을 받아라. 2,900만 원만 필요한데 저희 3천만 원 한도를 정해놓고 있어서 2,900만 원 필요한 외식업체는 사실 이제 대출이 안 돼 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이번에 이제 규제 개선으로 해소를 했습니다. 그 성과를 확인하기 위해 직접 서울로 출장을 나온 박 사무관. Y사의 본사로 향했는데요. 늘 현장에 답이 있다는 생각에 발품을 파는 거죠. 그간 개인과 법인 등의 외식업체로 한정됐던 지원을 프랜차이즈 가맹본부까지 확대한 후 첫 수혜 기업을 찾은 건데요. 두 사람은 앉자마자 이번 지원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눕니다. 만족한 사안이나 앞으로 개선해 나갈 내용들을 같이 확인하고 의견을 주고받는데요. 어떻게 이번 조치가 사업 운영에 많은 도움이 됐나요? 궁금합니다. 저희는 이제 품질이나 이런 것 때문에 돈가스에 이제 국내산 생등심을 계속 쓰고 있는데 이쪽에 계속 저희가 압박을 받다 보면 이제 다른데 냉동 돈가스를 쓰는 곳이나 이런 쪽하고 비교를 해봐서 우리도 저쪽으로 갈까 하는 그런 유혹이 되게 많았거든요, 솔직히. 근데 이제 이런 자금을 저희가 혜택을 받게 되고 하다 보니까 그래도 우리는 계속 유지를 하고 가자. 그렇게 해서 지금 계속 유지를 하고 있고. Y사는 이번 지원으로 현금 유동성을 확보하며 한시름 놓았는데요. 앞으로도 더 좋은 품질의 제품과 서비스를 약속했습니다. 이게 바로 외식업계도 살리고 소비자도 즐거운 윈윈 전략이겠죠? 여기에 실질적인 경영 안정을 위한 세제, 금융 지원 확대를 위한 노력도 이어갈 예정입니다. 우리 외식기업들이 해외 진출하면 진출 많이 할수록 사실은 이게 우리 농산물 수출의 하나의 또 하나의 어떤 창구로서 역할도 더 할 뿐만 아니라 또 하나의 또 우리 한식의 어떤 세계화도 또 같이 연결됩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사실 이런 외식기업들 해외 진출이 많이 돼야만이 사실 우리 농산물도 많이 이제 소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농산물을 만든 음식이나 이런 것들이 해외에 많이 퍼지고 그로 인해서 사실 우리 농산물 수출도 같이 연계가 되고 또 우리 음식이 세계화돼야 사실은 또 더 많은 외국인들이 우리나라를 찾든가 또 우리 농산물을 찾든가 우리 음식을 찾든가 이런 거가 연계되기 때문에 사실 외식기업 해외 진출은 하나의 더 중요한 어떤 저희한테는 목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농산과 축산, 식량, 농지, 수리, 식품산업진흥과 농촌개발 및 농산물 유통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곳. 오늘도 농림축산식품부 일꾼들이 있어 든든합니다. 이들의 열정은 여전히 현재 진행 중인데요. 회의에 회의, 국민 모두를 만족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 머리를 맞대봅니다. 여러분이 있어 우크라이나발 식량 위기 전혀 걱정 없습니다. 이번에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우리가 검역증 첨부가 필요 없는 경우에 대해서 개정을 하려고 하는데요. 지금 개정안에 보면 전쟁이나 내전 등으로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등이 붙었기 때문에 그 비슷한 유사 사례의 경우에도 우리가 검역증 첨부를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법률상에다 늘 계획이기 때문에 그 비슷한 상황에 대해서는 같이 좀 취급을 해도 무관하지 않을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법령 개정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발생했을 때는 신속히 개정 준비를 시작할 예정이고요. 이번 개정은 과거에 많이 쌓아놨던 개정을 한 번에 좀 만드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또 일부 개정안이긴 하지만 좀 항목수가 좀 많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 외에도 향후 현장이나 일선에서 원하는 방향으로 또 검토를 할 것이고, 또 식물 검역에 있어서 그러니까 식물 검역뿐만 아니라 우리 이제 그 수입 업계나 뭐 농민이나 기타 국가를 위해서 좀 더 발전된 방향으로 계속해서 식물 방역 법령을 개정할 사항입니다.